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이 손에 피 안 묻히고 윤석열을 자르려고 저런다고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판단합니다.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서 어제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반쯤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죠. 한편 어제 낮 법사위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요. 야당 측에서 윤석열 총장 국회 나와서 답해라. 국회 출석을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회의는 종료가 됐습니다. 회의 시작 15분 만에 법사위가 종료된 건데요. 이번 직무 배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이렇게 극명히 갈립니다. 과연 검찰이 민낯을 드러낸 것이냐, 아니면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야의 시각 직접 들어보죠. 먼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직무 배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법무부가 들고 있는 여러 윤 총장 관련된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은 중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좀 당연한 조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한 사안들 당연한 조치다. 직무정지의 사유가 된 한 6가지 중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난 2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네. 주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 어땠는지, 우리법연구의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법관인지의 여부, 이런 게 담긴 보고서였다. 네. 근데 우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게요. 네. 지금 사찰을 당했다고 지목된 판사가 맡은 사건이 울산시장이나 조국 사건 재판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재판입니까? 아니면 전부 답니까? 지금 관련된 판사들의 경우에 예. 이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이런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무리야기 법관 관련된 부분은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 담당 판사를 언급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럿이군요. 그러면 판사가 들여다본 판사가. 판사를 여러 명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사 요청을 했냐면 이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검사가 어제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조국 사건, 울산시장 사건, 이 사건의 판사가 아니고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정보보고였다. 그 왜 정보보고를 했느냐?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무리야기 판사, 즉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판사가 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것일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 결과를 두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걸 검사들 참고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정보를 취합한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양승태 변호인 측과 양승태를 수사하는 검사 측이 재판받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정리해 준 거다. 공소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판사들을 들여다본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검사 글 보면은 이제 무리야기 법관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박 의원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여러 판사 중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지금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이 어땠는지, 무리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 건 불법 사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어제 성검사라는 분이 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에서 언급되어 있는 규정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규정 어디에도 이 판사의 공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 관계라든지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무리하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네. 내가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좀 알아봐야지라고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 내려보낸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법무부가 추가 그 입장을 좀 내놨던데요. 네. 그 선거검사는 이게 뭐 떠돌고 있는 이야기 같은 것을 정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 선거검사가 작성했던 문건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풍문을 듣고 쓴 게 아니라 실제 그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내밀한 정보, 특히 판사에 대한 인사정보들을 검찰이 손에 쥐었을 때 향후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법농단 판결에만 딱 쓰고 폐기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다른 판결에도 쓸까 봐.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법무부의 추가 그 입장 발표에 보면은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도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 국정조사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징계위는 곧 소집이 될 테고 거기서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거다라고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럼 그것과는 별개로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 의원님은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민변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참여연대에서는 이 어제 법무부의 결정이 좀 과잉이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좀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3번 정도 감찰에 불응했더라고요. 이게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그런 협조를 안 한 것 건건이 다 사실은 감찰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감찰 사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어떤 절차를 제대로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무를 좀 정지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다시 출석시키겠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 총장이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그 사람의 입장을 듣거나 그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준 전례가 없어요. 어허. 그 오늘 아예 법사위 자체를 열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은 열긴 여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건가요? 뭐 증인 채택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올 수는 없죠.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민주당의 의견 박주민 의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들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